금일 한 주간의 코인 동향을 알아보는 코인 위클리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자산 시장 주간 동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지난 일주일간 대장주 비트코인이 한때 25,000달러까지 내려갔다가 30,000달러 부근으로 회복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2,000달러 수준에서 머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가상자산들이 혼조세를 보이며 일부 가상자산들은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격 등락률 차트 보겠습니다. 코빗의 경우는 7일간 메이커가 가장 많은 상승률 41%를 보여주었고 가장 화제였던 루나가 가장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외에 순위별로 차트를 준비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위클리 탑3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루나 생태계입니다. 최근의 가격 하락으로 각종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한 루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권도용 테라폼 랩스 대표가 테라 제안 공유 사이트에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 없는 새로운 테라 체인을 만들고 10억 개의 새로운 루나를 발행하는 계획을 17일에 제안했습니다. 권 대표의 제안에 따르면 기존 체인은 테라 클래식, 새로 만들 계획을 하고 있는 체인은 테라가 되고 구체적으로 테라 클래식의 토큰명은 루나 클래식, 테라의 토큰명은 루나로 계획하고 있다고 권 대표는 설명했습니다. 권 대표는 루나는 루나 클래식 스테이킹 이용자, 루나 클래식 보유자, UST 보유자, 테라 클래식을 위한 필수 앱 개발자에게 에어드롭할 예정이라며 단 테라폼 랩스는 에어드롭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며 새 체인은 커뮤니티가 완전히 소유하는 체인이 될 것이라고 말을 전했습니다. 이어 그는 토큰 배분의 상당 부분을 뎁 개발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며 개발자에 대한 관심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태계의 성공으로 이어진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권 대표는 트위터에 테라는 UST 그 이상이라고 트윗을 작성했습니다. 루나 가격 하락에 이어 메사리 공동 창업자인 댄 맥 아들도 트윗을 올렸는데요. 댄 맥 아들은 트위터에 2011년 마운트 곡스 해킹 사건으로 인해 비트코인 가격이 수직 낙하했고 2013년 4월에 비트코인 가격이 266달러에서 하루 만에 50달러로 하락한 역사를 설명하며 비트코인 커뮤니티도 상당한 조롱을 받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2020년 코로나19 사건 등을 언급하며 상당한 가격 하락을 경험했다고 전달했습니다.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비트코인은 무려 58만 %의 상승률을 보여줬으며 이는 테라 루나 사건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및 가상자산 업계는 현재 순항 중이라는 얘기를 언급하였습니다. 일각에서는 루나 테라 사태를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통이라고 의견을 내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스테이블 코인 테라 USD 그리고 루나의 디패깅 및 폭락 사태로 인해 스테이블 코인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금융당국은 UST 루나 사태와 관련한 동향 파악에 들어갔으며 이미 국회에 발의된 가상자산 관련 법안들의 내용을 취합해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제정하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을 법에 의해 규제하겠다는 방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미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을 의회에 제출해놓은 미국 금융당국은 테라 사태를 언급하며 연일 의회를 향해 스테이블 코인 규제법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조기 의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럽,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도 이미 스테이블 코인 규제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이번 테라 및 루나 사태를 계기로 규제 마련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비트코인 채택입니다. 비트코인을 공식 통화로 채택한 엘살바도르 대통령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은 트위터에 전 세계 44개국 규제기관이 엘살바도르에서 만나 금융통합과 비트코인 채택이 국가에 어떤 혜택을 주었는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트윗을 올렸습니다. 지크립토에 따르면 개발도상국 중앙은행과 금융당국이 참석하는 이번 회의에는 선진국들과 대출기관으로부터 고립됐다고 느끼는 국가들의 재정 상황 개선에 도움이 되는 조치에 관해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금융당국 및 기관들에게 뜨거워지는 만큼 자산운용사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신탁 GBTC의 현물 상장지수 펀드 ETF 전환 관련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비공개 회의를 열어 GBTC가 비트코인 현물 ETF로 전환되면 10조 원에 달하는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해서 많은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레이스케일은 이 회의에서 SEC의 GBTC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현물 ETF로 전환하면 비트코인에 대한 접근성이
확대되면서 투자자들에게 최대 80억 달러의 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주장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현재 선물 ETF는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그레이스케일은 SEC가 비트코인 선물 ETF는 승인하고 현물 ETF는 승인하지 않는 방식으로 ETF 발행사를 차별하고 있다며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을 재차 주장하였습니다. SEC는 그간 1940년 투자회사법에 근거해 제출된 비트코인 선물 ETF만 승인했고 1933년 증권법에 의거한 비트코인 현물 ETF는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1940년 투자회사법에는 1933년 증권법과 달리 투자자 보호 항목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SEC는 1940년 투자회사법이 아닌 1933년 증권법에 근거한 튜크리언 비트코인 선물 펀드를 4월 7일 승인하였기 때문에 이에 맞서 그레이스케일은 지난달 24일 변호인을 통해 비트코인 현물 ETF를 비트코인 선물 ETF와 다르게 취급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며 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은 지난해 10월 SEC의 GBTC 비트코인 현물 ETF 전환을 신청하였습니다. SEC는 오는 7월 6일까지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비트코인 채택 및 ETF 승인이 어떤 효과를 보일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NFT입니다. 최근에 인스타그램 등 큰 기업들이 NFT 도입 관련 기사를 내면서 NFT 관심도 아직도 뜨거운데요. 음악 스트리밍 애플리케이션인 스포티파이가 아티스트 계정 내에 NFT 갤러리를 탑재하는 테스트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포티파이는 미국 내 일부 안드로이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NFT 베타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베타 서비스 업데이트를 완료한 이용자들이 좋아하는 아티스트 계정을 방문하면 NFT 갤러리를 구경할 수 있는데요. 이용자들은 NFT를 바로 구매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NFT 테스트 기간 중에는 판매 수수료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이로 인해 많은 이들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메타콩즈와 협업을 한 현대자동차에 이어 현대건설이 국내 건설사 최초로 국내 NFT 프로젝트를 통해 창업 75주년을 특별하게 기념하는데요. 현대건설은 지난 10일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샌드박스 네트워크와 NFT 메타버스 분야의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올해로 창립 75주년을 맞은 현대건설은 기념 NFT 발행을 위해 샌드박스 네트워크와 협업할 계획인데요. 샌드박스 네트워크는 다양한 크리에이터와 온라인 콘텐츠를 지원하는 다중 채널 네트워크 기업으로 자체 지적재산권 등 기존 역량의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하여 NFT 사업 확장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NFT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에 기여함은 물론 고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샌드박스 네트워크와 다각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에 대기업들의 NFT 도입이 앞으로 NFT의 미래가 어떤 식으로 일상생활에 구현되어 다가올지 기대되는 바입니다. 이상 한 주간의 가상자산 시장 동향을 살펴보는 코인 위클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